네,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뚱뚱하다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노블 한방병원 최영길 원장과 함께 각종 성인병과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질병을 유발해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근본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비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한의사 최영길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비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비만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되겠어요. 비만이라고 하면 과잉 체중, 단순하게 과잉 체중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보다 많은 인풋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웃풋이 형성이 돼서 체내 지방 조직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 즉 인풋과 아웃풋의 부조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비습 혹은 담음이 과잉 정체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몸 안의 에너지, 지방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충분히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한의학에서는 비만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그동안 서양의학에서는 비만 치료를 할 때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행동수정요법 혹은 직접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요법 아니면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이나 그다음에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이용하는 약물요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그런 약물요법뿐만이 아니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원활하고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한약, 그 다음에 이침이라든지 전기분해 은침이라든지 하는 침구요법, 그 다음에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내장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불부항이나 아니면 왕뜸요법, 또 한약을 이용한 약침 메조테라피 등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사상의학적인 접근을 하게 돼서 좀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비만의 정도도 그렇고 비만의 원인도 그렇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진단법이나 치료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한의학에서는 그 비만을 단순히 지방량의 양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5가지에서 6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가령 기초대사량, 근육량, 지방량, 그다음에 소화기 상태인 비위의 상태, 그다음에 수면 상태, 땀이나 대소변 등의 노폐물 배설 상태 등에 따라서 한 5, 6가지 정도의 진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진단이 되는 한의학적인 비만 유형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기허형이라고 하는 푸석살형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만한데 살이 굉장히 푸석거리고 말랑말랑하고 푸석거리고 그다음에 항상 기운 없어하고 이런 푸석형 기허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형 비만 같은 경우에는 자주 아파요, 몸이. 원인도 모르게 자주 여기저기가 아프고 또 대변이나 소변에 장애가 있고 그다음에 소화불량도 자주 생기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형 비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습형이라고 하는 소화기형 비만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불량뿐만이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하는 소화기 쪽에 전반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만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열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폭식형 비만, 요즘 젊은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이 있는데 식욕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폭식형 비만으로 쉽게 가게 되는 그런 폭식형 비만, 이런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맛만 있어서 그럴까 싶기는 하죠. 그러면 이 비만 한방 치료가 뭐 특별히 더 큰 장점이 있을까요?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공복감이거든요. 공복감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하나는 무리한 단식을 하고 나서 단식기에는 수분하고 근육량이 먼저 감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게 되면 요요현상이 오는데
그 요요 현상이 올 때는 근육량보다는 지방량이 먼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에 비해서 한의학적인 비만 치료는 굉장히 부작용들이 적다는데 그 장점이 있고요. 가령 한약을 포함한 이런 다른 요법들을 겸용을 하게 됐을 때 배가 고픈 공복감 때문에 오는 증상들, 헛구역질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또 단식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대소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체중만을 감소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전신 몸 기능 상태를 갖춰져 가면서 체중을 같이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한방 비만 치료를 할 때도 결국은 기초대사량이라든지 몸의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가벼운 운동, 유산소 운동이겠죠. 간단한 식이요법이라든지 같이 곁들여주지 않으면 생활습관 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요즘은 다양한 그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 한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비만을 좀 치료를 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가령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해독 다이어트예요. 디톡스 다이어트는 3일간의 해독 생장요법과 2주간의 본 치료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해독 생장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내에 있는 비정상적인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을 다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과정을 말하고요. 해독 생장 요법을 적용하게 되는 디톡스 다이어트의 적용증들을 보면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살이 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꾸준히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되는 분들, 그다음에 몸 안에 자꾸 염증성 질환들, 가령 뾰루지라든지 몸 안에 다른 염증성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디톡스 다이어트를 권장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독 생장 요법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체지방 측정을 해요. 그리고 3일간 끝난 다음에 다시 체지방 측정을 해보면 심한 경우에는 해독 생장만 하고 나서도 3kg 정도 감량이 되는 분들도 있고 장내 노폐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간은 그 한약을 처방을 해요. 그 처방된 한약은 보통은 식전에 식전 30분 정도에 하루 3번 식사하시기 전에 드시고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특별히 규제하지는 않고요. 특히 식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3번을 규칙적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라고 권장을 해요. 굶지는 별로 않습니다. 대신에 지켜야 될 게 저녁에 6시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6시 이전에 마치시는 걸로 하고 대신에 야간형 인간들 1시간 정도 연장을 해서 7시 이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좀 맞춰주세요. 라고 해야 저녁에 섭취된 양이 그대로 지방으로 가는 걸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민간에서 최근에 무슨 차가 좋다, 뭐가 좋다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빼빼목이라고 하는 약제도요. 실제로는 한의학에서 목통이라고 하는 약제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부종이 잘 안 빠지는 환자들한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약제인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지금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무분별한 민간 약제들이나 또 무자격자들에 의해서 조제된 이런 한약 성분을 가진 불법 다이어트 약들은 오히려 신체를 망가뜨리고 내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를 정말 하시고 싶다, 한방 비만 치료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주위에 한의사들 많습니다. 도움을 청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식으로 다이어트 하는 건 참 미련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정말 원한다면 전문적이고 또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 한의사 최현길 원장과 함께 비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